이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런 비유를 해요. 이 아주 중요한 비유일 수 있는데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체업이 죽기 전에 쓰려고 계획했던 어떤 희곡의 끝막, 즉 북극에서 실종된 탐험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체업이라는 인물이 평생 모스크바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나가봐서 뭔가를 보고 쓴 것처럼 이제 그 북극의 정병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재료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실제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 표현한다? 무조건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승화해낸다? 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어떤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창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상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상력이 뭔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참 막연해요, 표현하기가 정말. 근데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상상력과 공상력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선생님 말씀을 하세요. 상상력은 있을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창조하는 반면, 공상력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발명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최초로 만들어내는 사람, 작가랄지 화가랄지,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애매하고, 예술가에게는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자면 이 상상력과 공상력이 두 개 다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배우에게 있어서는 상상력과 공상력 중에 어느 게 좀 더 중요하냐,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냐 하면은 상상력에 무게를 둬야 됩니다. 공상력도 필요하긴 한데 공상력을 통해서 리얼리티한 연기를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상력을 통해서는 추구하기가 쉬워요. 왜냐? 여기 표현했죠. 있을 수 있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연기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기에도, 배우가, 표현자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믿어지지 않는, 좀 더 확장해서는 그 믿어짐을 좀 더 추가하자면은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어지게끔 그걸 실감난다라고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 실감이 느껴져야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공상으로만 느껴지는 어떤 인물의 감정선, 내가 느끼기 힘든 것들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래서 배우에게선 상상력과 공상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대다수의 실패하는 이유가, 상상을 통해서 난 연기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공상을 해요. 나도 못 믿는 거를 저는 저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햄릿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뭐라도 내가 상상해내서 믿을 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믿을 공상을 통해서 귀신을 봤다 칩니다. 귀신을 보면 이런 느낌일 거야. 귀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거긴 공상에 가깝습니다. 상상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도, 이게 실제로 봤다는 말도 웃긴 말이긴 한데, 내가 귀신을 봤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귀신을 실제로 느낀다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상상에 가까워진다면은 봤었을 때 공포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좀 지금 내가 뭔가 실체를 보는 것과 다를 것 같아 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뭔가 사람을 본다 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람을 봤는데, 사람인 줄 알고 뭔가 봤는데 자세히 밑을 보니까 다리가 공중에 떠 있네. 이건 상상을 통해서 믿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상상력, 공상력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화가에게는 상상력과 공상력이 모두 기묘한 것이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선생님, 배우에게도 그런가요? 그러다 선생님이 반문을 하시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극작가가 과연 배우들이 알아야 할 모든 걸 희곡에 제시하고 있을까? 자네라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의 삶을 100페이지 이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극작가는 이제 극 이전에 있었던 어떤 자래구질한 일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또한 연극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각 장면의 뒤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일까? 극작가들은 흔히 해설에 인색한 사람들이다. 극작가의 텍스트에서 여러분은 앞장면 인물들 및 피터, 또는 피터 대장과 같은 전후 사정이 거두절미된 말들을 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인물 등장한다. 끝. 어떻게 등장하는 건지, 뭐 하다가 등장하는 건지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 선생님이. 사람이 별안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땀으로 꺼지듯이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극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는 텍스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가 일어선다. 그는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가 웃는다. 그는 죽는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표현하면은 이 표현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요걸 바탕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일어서지? 어떤 식으로 일어설까? 왜 일어선 거지? 어디서 온 건가? 인물 등장 어디서 왔지 얘가? 그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 왜 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 만나러 갔나? 뭐 했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대사는 어떤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대사에 주어진 것만으로 등장인물의 성격, 그들의 사상, 감정, 충동,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그려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배우에 의해서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우를 이끌어주는 것이 상상력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공상을 하는 걸 저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혼자 아무 근거 없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물이 등장했어. 그냥 잠깐 나갔다 온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왜? 근거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텍스트에. 근데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걸 알면은 정말 이게 명확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알기 전까지는 뭐든 다 될 수만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모든 초보 배우들이 다 거기에 빠져요. 저도 그럴 거고요, 당연히. 인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남발하는 겁니다. 그게 공상이에요. 근데 상상은 대본에 항상 근거를 합니다. 근데 대본에 근거를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 작품 하나를 놓고 연출가와 혹은 이 작품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과 설득력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좀 더 설득력 있는지에 대한 싸움 끝에 나온 뭔가를 우린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정답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느낌에, 오늘 느낌에 집에서 온 것 같아요. 오늘 느낌에 그냥 밖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잠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한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다들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진짜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직접 와서 눈앞에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공상을 하고 있는 건지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